안녕하십니까, 국어교사 박효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6월에 봤던 6월 전국연합학력평가 고등학교 1학년 문제 가운데서요, 비문학 지문들 그리고 그 관련된 문제들에 대한 풀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일단은 16번부터 20번까지 나와 있는 식욕과 관련된 지문을 같이 볼 거고요. 지문을 읽어보는 거는 하지 않고요. 이따가 지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보는 것까지만 할 거고요. 그 전에 먼저 문제에 대한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6번 문제를 보면 16번 문제에서 이런 걸 물어봅니다.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표제와 부제라고 하는 것들을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표제라고 하는 거는 뭘 얘기하냐면 이 글의 중심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라고 하는 말을 살짝 바꾼다면 이 글이 담고 있는 핵심을 얘기하는 게 될 겁니다. 신문 기사로 따지면은 그 신문 기사를 우리가 인터넷에서 클릭하고 들어갈 때 그 클릭하는 그 기사의 제목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겁니다. 그 기사가 가장 다루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다루는 걸 이제 표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제라고 하는 것은 이 표제의 그러니까 중심 내용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가 해주는 약간 부연 설명, 제목에 대한 부연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거고요. 일반적으로 비문학 지문에서 이 부제라고 하면은 대개 어떤 경우를 얘기하냐면 어떤 식으로 서술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글의 서술 방향들 를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쭉 보면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무엇을 중심으로 라고 해서 어떤 방향으로 서술되고 있는가를 설명하는 게 부제의 역할이 됩니다. 표제하고 부제를 찾는데, 그러니까 가장 핵심적인 걸 한번 얘기해 본다면은 이 글의 중심 내용이 무엇인가, 이 글의 핵심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가를 찾아내는 것이 이 문제를 푸는데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겁니다. 거기에 관련된 얘기들을요, 이따가 문제를 풀어갈 때 작문의 원리와 관련해서 한번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면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중요한 문두는 이거였어요. 윗글을 이해한 내용. 윗글을 이해한 내용과 윗글의 내용은 어때야 될까요? 자, 이해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윗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이 둘은 어때야 될까요? 라고 하는 거. 이게 이 문제를 푸는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윗글을 이해한 내용이라고 물어봤지만 이 문제는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혹은 윗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이라고 바뀌기도 해요. 그러니까 일치 불일치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글을 읽으면서 푼다라고 하는 선생님 나름의 방법을 갖고 생각을 한다면 이 문제는 읽으면서 중간중간 문단을 끊어가면서 내가 읽었던 문단의 내용과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이 일치하는가, 일치하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나중에 다음 부분을 읽고 나서 확인하는 거,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워서 접근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 18번 문제를 봅니다. B와 식욕중추의 작용을 고려하여 A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B 내용도 알아야 되고 A 내용도 알아야 되고 식욕중추의 작용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연합해서 풀어달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이 관계를 지금 본다면 B라고 하는 내용과 식욕중추에 대한 작용의 내용들, 요걸 바탕으로 해서 A를 이해해달라 했으니까 요 앞의 내용들을 A에다가 적용해봐라, 이 얘기입니다. 적용해봐달라 라는 얘기고요. 그걸로 적절한 걸 찾아달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읽으면서 한번 풀어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 19번 문제를 보시면, 아이고 많이 흔들리네요. 19번 문제를 보면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주 대놓고 얘기해 주는 게 뭐냐면 요 A 부분을 봐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기에 나온 것이 지금 이렇게 그림이 나와 있지만 이 보기에 대한 내용은 어디와 관련이 있다는 얘기냐면 A 부분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푼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한다면 A 부분을 읽었을 때 29번 문제를 풀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뭔가 도식화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글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런 그림들이 글의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한다 하더라도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요약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면 전체가 아니라면 특정 부분이 되겠죠. 그 부분이 어디가 되는 건가요? 예, 문도에서 힌트를 주고 있죠. A 부분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19번 문제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로 나왔다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지만 지금은 윗글이라 하지 않고 A라 했기 때문에 윗글 전체를 대상으로 보기와 관련된 부분을 찾아라가 아니라 보기와 관련된 부분이 A 부분이니까 그 부분이랑 같이 연결해서 풀어봐라 라고 주는 문제로 보입니다. 뭐 A 부분 읽으면서 푸는 게 맞을 거고요. 20번 문제 봅니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전형적인 비문학 지문에서 나오는 문제가 되는 거죠. 윗글의 내용을 보기에다가 적용해 달라는 얘기인데 19번 문제와 차이점은 어디인지 보여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윗글에서 여러분들이 관련 있는 부분을 찾아야 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 보기 내용을 좀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분석을 바탕으로 지문에 어떤 내용들과 관련이 있겠다. 연결 지어서 그럼 1번부터 5번까지 내용들이 그 연결된 내용들이랑 맞냐 틀리냐 라고 하는 걸 찾아가면 될 겁니다. 뭐 선생님은 나름대로 얘기하는 걸 다시 한번 이쪽에서 얘기를 해본다면 윗글의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를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그 보기에 대한 이해한 내용들이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이 될 건데 윗글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적인 어떤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본다면 이 보기의 내용은 구체적인 사례가 돼요. 그러면 이 일반적인 설명을 여기다가 적용시켜서 그거를 이해한 내용이 1번부터 5번까지가 되니까 선생님 생각은 그래요. 1번부터 5번까지의 내용과 윗글의 내용은 서로 일치해야 됩니다. 물론 보기의 내용과도 일치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1번부터 5번까지 답항을 보면서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는가 라고 하는 거를 판별해 보는 게 여러분 나름의 어떤 전략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보고요. 이 문제를 바탕으로 이제 지문을 이해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문을 읽으면서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요. 지문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판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문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단별로 차근차근 읽는 건 아니고요. 이 지문이 내용하는 것들을 한번 종합적으로 정리를 해볼 건데요. 일단 이 지문이 얘기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하는 거 보면 이 지문은 일단 식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식욕에 대한 걸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죠. 첫 번째는 이제 영양분이라고 하는 걸 섭취하기 위한 식욕을 이야기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얘기했던 거는 취향이나 어떤 기분에 따른 식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둘로 나눠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차근차근 한번 정리해보면 영양분 섭취와 관련돼서는 시상하부라고 하는 뇌에 있는 시상하부에 식욕 중추라고 하는 것을 갖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한번 자세히 가보면 이 식욕 중추라고 하는 곳에서는 두 가지, 그러니까 첫 번째 포만 중추라고 하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 섭식 중추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포만 중추라고 하는 것은 역할이 뭔가라고 봤더니 얘는 배가 부르다라고 하는 느낌을 들게 만드는 곳이고요. 그 다음 섭식 중추라고 하는 것이 하는 역할이 뭔가 봤더니 배가 고프다라고 하는 느낌이 들게 하는 게 섭식 중추래요. 그런데 이렇게 이 중추들이 어떤 식으로 식욕을 만들어내는 건가 그 원리를 얘기할 때 중요한 걸로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 혈액이라고 하는 그 혈액 속에 있는 영양소를 언급을 했습니다. 특히 그 영양소 중에서도 뭘 얘기했었냐면 첫째 포도당과 그리고 둘째 지방산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를 했어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본다면 이 포도당이라고 하는 거는 탄수화물이 분해됐을 때 나타나는 게 이제 포도당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만들어지는 것. 그 다음에 지방산이라고 하는 건 지방이 분해돼서
생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탄수화물이라고 하는 건 섭취가 됐을 때 소장에서 분해가 되면서 포도당으로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이것이 포도당이 되면은 혈액 속으로 들어갔을 때 혈중 포도당의 농도라고 하는 것이 높아지겠죠. 그러면 이 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췌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인슐린이라고 하는 걸 분비한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분비된 인슐린과 포도당과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들은 혈액을 타고 가서 시상압으로 간대요. 그러면 이 시상압으로 가서 두 가지 역할을 하게 되는데, 포만중추라고 하는 아까 얘기했던 식욕중추 가운데 하나였죠. 배를 부르게 만들어준다는 이 녀석은 촉진시켜줘요. 그런데 섭식중추는 억제시켜줍니다. 그러면 포만중추가 촉진이 됐으니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거냐면 배가 부른 느낌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음식을 섭취하지 않게 되는 게 됩니다. 자, 그러면 지방산과 관련된 지방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지방이라고 하는 애는 중성지방의 형태로 있게 된대요. 어디에? 피부 아래 조직에. 그러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공복 기간이 길어지게 되면 어떤 게 된다 했냐면 운반이 돼서 간으로 간대요. 그러면 간으로 가서 이 중성지방이 분해된답니다. 그러면 이 분해되는 거는 뭘 만들어내기 위해서?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자,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중성지방이 분해가 되면 지방이 분해되면서 생기니까 뭐가 생기냐면 지방산이 생겨난다는 거고요. 이 지방산도 혈액을 타고 가서 시상하부로 간답니다. 그러면 이 지방산은 시상하부에 가서 포만중추는 억제시키고요. 그 다음 섭식중추는 촉진시킨대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배가 고픈 느낌이 드는 거겠죠. 그래서 음식을 섭취하게 만들어준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준 게 이제 영양분 섭취와 관련된 식욕의 얘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제 취향이나 기분과 관련된 식욕에 대해서도 얘기했는데, 취향이나 기분과 관련된 식욕은 어디와 관련되어 있었냐면 대뇌의 앞부분에 있는 전두 연합 영역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이 있대요. 이 전두 연합 영역은 원래 기본적으로는 정신적이거나 아니면 지적인 활동을 담당하는 곳인데, 지문의 내용을 보니까 여러 가지 다른 역할도 있대요. 특히 어떤 게 있었냐면 음식과 관련된 감각 정보를 정리하고 기억하는 곳이 이곳이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역할이 있었던 게 뭐였냐면 이성적으로 먹는 행동을 조절하는 것도 여기에서 한대요. 자, 그러면 이제 취향이나 기분에 따라서 식욕이라고 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는 건가라고 하는 얘기를 보면 이런 걸 하나 예를 들죠. 음식을 먹어요. 음식을 먹었습니다. 근데 음식을 먹고서요. 아, 나는 더 이상 못 먹겠어. 더 이상 못 먹겠다. 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도 이럼에도 불구하고 또 추가적으로 디저트를 먹는 현상, 요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요. 요걸 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질문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 경우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실제로 진짜 배가 부른 거죠. 그러니까 배가 가득 찼어요. 배가 가득 차서 더 못 먹겠다라고 느끼는 경우.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이런 거였죠. 특정한 맛에 질려버렸을 때, 이럴 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씩 살펴보면, 자, 실제로 배가 불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건가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전두 연합 영역에 있는 신경세포가
야, 저거 맛있는 음식인데 라고 하는, 맛있다 라고 하는 신호를 섭식중추에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이 섭식중추에서 오렉신이라고 하는 게 나온대요. 오렉신이 나온답니다. 그러면 이 오렉신이 해주는 역할은 뭐냐라고 하면 위에 운동과 관련된 신경세포에 영향을 준대요. 작용을 한답니다. 그러면 이게 작용을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위에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거죠. 위가 움직여져서 위에 운동과 관련돼서 움직여지면서 위에 공간이 마련된답니다. 그래서 더 먹을 수 있게 저 맛있는 음식을 맛있다라고 생각한 저 음식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특정 맛에 질린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라고 하는 걸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전두 연합 영역이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하는 걸 봤더니 이런 식인 거죠. 식사 후에는 대개 단맛의 음식을 원하게 되는데 이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걸 봤을 때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식사를 먹으면서 먹었던 주식이나 아니면 그때 먹게 되는 어떤 반찬들을 보면은 그 가운데에서는 요 단맛 음식,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저트 같은 거죠. 그런 식의 아주 단맛의 음식들이 대개는 없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 음식을 주식이나 반찬을 먹고 나면은 단맛이 오히려 부족했으니까 다른 맛들에 대해서는 질리고 단맛에 대해서 이제 요구하게 된다, 찾게 된다 라는 얘기로 지금 하면서 마지막 마무리에 그런 얘기를 했죠. 우리가 밥을 다 먹고 나서도 아직 디저트 배가 남아있다 라고 하는 말이 나름대로 생물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말일 것이다 라는 얘기로 이 지문은 끝내주고 있습니다. 자, 지문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이런 식이었죠. 아무래도 과학 지문이다 보니까 정보의 양이 좀 많았습니다. 자, 이제 이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제 1번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글의 표제와 부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표제를 갖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이 글이 보여주고 있는 핵심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이 글은 첫 번째 문단에서는 이제 식욕이라고 하는 것, 특히 영양분 섭취와 관련돼서 식욕 중추에 영향을 받고 있다. 섭식 중추, 포만 중추라고 하는 것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선 섭식 중추와 포만 중추가 어떤 원리에 따라 식욕을 조절하게 되는 건가에 대한 얘기. 그리고 세 번째 문단부터는 이제 영양분 섭취가 아닌 기분이나 취향과 관련된 식욕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네 번째 문단에 가서는 전두 연합 영역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어떤 식으로 기능을 해서 그런 그러니까 영양분 섭취와 관련 없는 식욕들이 만들어지는 건가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문에서 아까도 정리하면서 얘기했지만 이 지문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식욕이었고요. 두 가지의 식욕 종류를 얘기한 다음에 각각의 식욕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그 점을 갖고 생각을 해보신다면 식욕의 개념과 특성이라고 얘기했을 때 작용 원리, 생기는 이유, 이건 전두연합 영역의 특성, 전두연합 영역의 여러 가지 기능이라고 한다면 봤으면 일단은 4번하고 5번은 아니라는 게 보이는 거죠. 왜? 4번과 5번은 세네 번째 문단에 대한 얘기로는 맞겠지만 첫 번째, 두 번째를 포함시켜 줄 수는 없겠죠. 그 다음에 식욕의 개념과 특성이라고 한다면 이건 글 전체가 아니라 앞부분에, 특히 첫 번째 문단 부분에서 얘기한 것들만 포함이 될 겁니다. 3번에 식욕이 생기는 이유라고 하는 건 나름대로 얘기가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식욕의 작용 원리라고 하는 건 이 두 가지. 그럼 1번과 3번 이 두 가지가 가장 높은 가능성이 있고요. 이제 부제로 가보자고요. 식욕 중추와 전두 연합 영역을 중심으로 라고 했습니다. 식욕 중추라고 하는 것은 포만 중추, 그 다음에 섭식 중추가 관련되는 거니까 이건 첫 번째 문단과 두 번째 문단을 포괄해주는 얘기가 되고요. 전두 연합 영역이라고 하는 건 영양분의 섭취와 관련 없는 식욕이었으니까 세 번째 문단과 네 번째 문단의 내용을 포괄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1번이 답으로 보이는데요. 3번 확인해보면 탄수화물과 지방의 영양관계를 중심으로 라고 얘기했습니다. 일단 이 둘이 영양관계가 있다라고 한다면 요거는 영양분 섭취와 관련된 식욕, 거기에 관련돼 있던 거죠. 그러면 영양분 섭취와 관련 없는 취향이나 기분에 따른 식욕은 포괄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16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장문의 원리와 관련해서 좀 여러분께 힌트를 하나 드린다면
글의 핵심이라고 하는 거를 지문에서 보여주는 게 있을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글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게 되죠. 처음과 중간과 끝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 중간, 끝으로 나눴을 때요. 글의 처음에 들어가는 내용, 중간에 들어가는 내용, 끝에 들어가는 내용이라고 했을 때 이 처음 부분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문제제기라고요. 필자가 내가 쓰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처음 부분에서 넌지시 독자들한테 던져준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해주기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약과 정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요. 문제제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제기라고 하는 것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내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면 그걸 좀 찾는 것이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 거예요. 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가 뭘 담아주니까요? 핵심이라고 하는 걸 담아주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이런 것들은 문제제기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느냐? 자, 예를 들면 환경보호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글을 쓸 겁니다. 그러면 문제제기에서 자, 환경보호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기가 물어봐요, 필자가. 아니면 환경보호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라고 청유하면서 알아보자 라는 식으로 독자들을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자, 그렇게 처음 부분에서 독자들을 이끌고 갑니다. 아니면 이거에 대해 생각해보자고 넌지시 자기가 자문자답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물어봐요. 그러면 그 뒤에서 자기가 얘기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이 이제 문제제기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생각을 해보시면 여기 한번 보죠. 첫 번째 문단에 끝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 문단이 시작하는 부분 이렇게 뭐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글이 처음 부분이 끝나는 부분 그리고 중간 부분이 시작하는 부분 이 부분을 찾으면 더 좋을 텐데요. 여기 나름대로 힌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여기라고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뇌에 있는 섭식중추나 포만중추는 어떻게 몸속 영양분의 상태에 따라 식욕을 조절하는 것일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섭식중추와 포만중추가 식욕을 조절하는 과정, 원리, 방법에 대한 얘기가 되겠죠. 예, 요걸 얘기해주는 부분이 될 거예요. 그 다음 하나 더 볼까요? 여기 네 번째 문단을 봅니다. 네 번째 문단을 보면 한편 전두연합 영역의 기능을 알면 음식을 먹은 후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디저트를 먹는 현상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연합 영역의 기능을 통해서 디저트를 먹기까지 배가 부른데도 디저트를 먹는 그 현상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두 가지 문장을 놓고 생각을 해본다면 16번의 답이 좀 더 명확해질 수 있는 거겠죠. 물론 아까 얘기한 대로 글 전체 내용을 핵심 중심으로 생각을 한다면 풀어내는데 또 문제는 없었을 거고요. 그 다음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7번 문제를 보면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읽으면서 왔다 갔다 해보면 좀 편할 텐데요. 1번을 보면 식욕은 인간이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한 욕망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는 첫 번째 문단의 첫 번째 줄을 보면 식욕은 음식을 먹고 싶어하는 욕망으로 인간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영양분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요건 확인이 되는 거겠죠. 그 다음 2번 인간의 뇌에 있는 시상하부는 인간의 식욕에 영향을 끼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요거 마저 볼까요? 첫 번째 문단에 식욕은 기본적으로 뇌의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중추에 영향을 받는데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17번에 2번도 맞는 얘기인 거죠. 그 다음 17번에 3번 위의 운동에 관여하는 오렉신은 전두연합 영역에서 분비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렉신 얘기 나왔던 부분 한번 볼까요? 오렉신 얘기 나왔던 부분 네 번째 문단인데요. 네 번째 문단 여기 보시면 자, 오렉신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부터 볼게요. 전두연합 영역의 신경세포가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섭식중추로 보내면 거기에서 오렉신이라는 물질이 나온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렉신 거기요 어디요? 섭식중추요. 그러면 지금 17번에 오렉신은 전두연합 영역에서 분비된다가 아니라 어디에서 나온다고 했죠? 섭식중추에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면 3번은 지금 명확하게 틀린 걸로 보이는 거죠. 4번, 5번 확인하고 갈까요? 4번 봅니다. 음식의 특정한 맛에 질렸을 때 더 이상 먹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한 거는 여기 네 번째 문단 세 번째 줄에 보면 흔히 사람들이 이젠 더 이상 못 먹겠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실제로 배가 찼기 때문일 수도 있고 차지 않았지만 특정한 맛에 질렸기 때문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확인이 됩니다. 5번 전두연합 영역은 정신적이고 지적인 활동뿐만 아니라 식욕에도 관여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굳이 찾자면
세 번째 문단의 네 번째 줄,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여기 보면 이와 같은 식욕은 전두연합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여기에는 이거지만 식욕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확인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각각 다 확인이 되는 걸로 보입니다. 자, 이제 18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8번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B와 식욕 중추 작용을 고려해서 여기서 얘기하는 A 내용을 이해해달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면 A의 내용부터 한번 볼까요? A의 내용을 보면 무슨 얘기였냐면 음식을 이미 먹었습니다. 음식을 먹었는데 이제는 배가 불러요. 배가 불러서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저트를 더 먹는 현상을 얘기하는 거였죠. 그러면 더 이상 못 먹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음식을 더 먹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이걸 이렇게 해달라는 거죠. B를 여기다 적용해 주고요. 식욕중추의 작용도 여기다 적용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B의 내용이 뭔가 봤더니 B는 이런 거였어요. 실제로 배가 찼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배가 가득 찼다라는 얘기였고요. 식욕중추의 작용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건 결국에는 두 번째 문단에서 얘기했던 것들인 거죠. 그러면 이걸 둘을 같이 연합시켜서 생각을 해본다면 배가 가득 찼다라는 얘기니까 음식을 충분히 먹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럼 음식을 충분히 먹었으니까 탄수화물이 분해돼서 나왔던 포도당과 그리고 이 포도당을 혈중 농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췌장에서 분비됐던 인슐린이라고 하는 애들이 이 둘이 시상하부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러면 시상하부에 영향을 줘서 시상하부에 있는 포만중추와 섭식중추에 나름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건데 얘랑 어떤 역할을 하냐면 포만중추는 촉진시켜요. 그리고 섭식중추는 억제합니다. 그러면 포만중추는 배가 부른 느낌을 들게 만드는 거고요. 섭식중추는 억제라는 거니까 이제 배가 고픈 느낌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디저트를 먹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일단 하나씩 볼게요. 섭식중추의 작용이 억제됐다. 이 말 틀린 거죠. 섭식중추의 작용이 활발해진다. 촉진됐으니까요. A는 모순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A라고 하는 거 모순적이에요. 왜? 몸에서는 이미 포만중추가 활발해졌으니까 참 섭식중추네요. 이 말 틀렸네요. 예, 미안합니다. 틀렸습니다. A는 모순적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이미 여기서 틀렸으니까 A 모순적이다는 나중에 따져봐도 되겠네요. 지금 여기다 안 따져도 되겠네요. 포만중추의 작용이 억제된다 얘기했습니다. 억제 아니고요. 포만중추의 작용이 활발해짐으로 포만중추의 작용이 촉진되니까 활발해지는 거죠. 그러면 A는 모순적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A가 모순적이다. 왜? 몸에서는 이미 배가 부른 느낌이 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더 이상 먹지 않아야 되는 건데 먹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디저트를 더 먹게 돼요.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왜? 몸에서 보여주는 신호하고 실제로 몸이 하고 있는 거하고 안 맞으니까 모순적이다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18번의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5번 보면 섭식중추와 포만중추의 작용이 반복된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반복이 아니었던 거죠. 한쪽이 더 활발해지고 한쪽은 억제됐던 거니까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거고요. 19번 문제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19번 문제 이제 봅니다. 19번 문제를 보면 A를 바탕으로 보기에 대해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했습니다. A 부분의 내용과 보기 내용을 연결해서 같이 봐라 라는 얘기였고요. A는 문단으로 봤을 때 두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문단은 아까 좀 전에 18번에서도 얘기했던 식욕중추의 작용과 관련됐던 부분이었고요.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기억, 니은, 디귿이라고 해서 뭔가 지정을 안 해줬는데요. 지금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게 소장에서 탄수화물이 분해됐습니다. 그럼 기억이라고 하는 녀석은 어떤 녀석이 되는 거냐면 포도당이 되는 거죠. 그럼 췌장에서 분비가 된대요. 그럼 니은은 뭐가 되는 걸까요? 인슐린이 되는 거죠. 간에서 중성지방을 분해했답니다. 그럼 디귿은 뭐가 될까요? 지방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걸 놓고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이걸 놓고 본다면 19번 하나씩 따져보죠. 혈관 속에 기억의 양이 줄어들면 니은이 분비됩니다. 기억의 양이 줄어들면 니은이 분비된대요. 기억의 양이 줄어들면 그러니까 포도당의 양이 줄어들면 니은이 분비된답니다. 맞을까요? 아까 정리했던 거에서 그랬지만 인슐린이 췌장에서 분비가 되는 건 혈중 포도당 농도가 높아졌을 때 그걸 줄이기 위한 거였습니다. 예, 요건 아닌 거죠. 그 다음 2번 혈관 속에 기억과 니은의 양이 많아지면 배가 고픈 느낌이 든답니다. 기억과 니은의 양이 많아지면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요 얘기는 충분히 먹었기 때문에
포도당이 많아진 거죠. 그러면 배가 고픈 느낌이 든다가 아니라 배가 부른 느낌이 드는 거겠죠. 아까 18번에서도 봤지만 포만 중추가 촉진이 되거든요. 그러면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기역과 디귿은 시당하부의 명령을 식욕 중추에 전달한다 라고 했습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이라고 얘기했는데 그때 사실은 기억이 끼어드는 건 아니죠. 디귿이 역할을 해주는 거지 기억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3번은 틀린 걸로 보이고요. 그 다음 4번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관 속의 기억의 양은 줄어들고 디귿의 양은 늘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혈관 속의 기억의 양은 줄어들고 포도당은 음식을 먹었을 때 생기는 거였죠. 그러면 이건 충분히 줄어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디귿의 양은 늘어난다 라고 했습니다. 아까 공복 상태가 길어지면 피부 속에 피부 아래에 있던 중성지방이 간으로 옮겨와서 그것이 분해되면서 지방산이 늘어난다 했으니까 디귿은 늘어난다. 얘는 일단 맞는 걸로 보여요. 5번 확인합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에 니은은 디귿의 도움으로, 그러니까 니은 인슐린은 디귿의 도움으로 피부아래 조직의 중성지방으로 조정된다. 아니었던 거죠. 디귿의 도움을 받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지방 자체가 중성지방으로 저장이 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20번 문제를 보시면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3점짜리라는 얘기는요, 나름대로 난이도가 있다는 거겠죠?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보기를 먼저 분석해 봅시다. A가 얘기합니다. 너무 많이 먹어 배가 터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해요. 나도 배가 부르기는 한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떡볶이를 좀 더 먹어야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배가 부른데 뭘 더 먹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의 식욕이라고 하는 건 영양분 섭취와는 관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시 후 디저트를 둘러보면 예전에 여기서 이 과자를 먹어봤는데 정말 달고 맛있었어 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먹었는데 달고 맛있었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건 예전에 먹었던 기억을 떠올리는 거겠죠. 너 조금 전에 배가 터질 것 같다고 하지 않았니? 라고 얘기했고요. 후식 먹을 때 내가 따로 있다는 말도 못 들어봤어? 라고 하고 와 그게 들어가? 라고 합니다. 진짜 대단하다. 나는 입맛에 안 맞지만 건강을 위해 녹차나 마셔야겠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요 내용을 가지고 이제 풀어봐야 되는 거죠. 1번 봅니다. A는 오렉신의 영향으로 위에 후식이 들어갈 공간이 더 마련되었겠군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렉신의 영향. 자, 오렉신의 영향을 받는 거 아까 이쪽에서 네 번째 문단에서 봤던 건데요. 다시 한번 가져와 보면은 오렉신은요, 전두연합 영역신경세포가 맛있다와 같은 신호를 보내면 오렉신이 나오고요. 오렉신이 작용해서 밀어내고 공간을 마련한다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20번에 1번은 충분히 있을 법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 2번 가봅니다. A는 섭식중추의 작용으로 뷔페 과자가 맛있었다고 떠올릴 수 있었겠군 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것이 맛있었다라고 하는 음식과 관련된 기억이라고 하는 점은요, 여기 잠깐 보실게요. 세 번째 문단인데 이곳에서는 이곳이라고 하는 건 전두연합 영역을 얘기하는 거죠. 음식의 맛, 냄새 등 음식과 관련된 다양한 감각 정보를 정리해서 종합적으로 기억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점을 봤을 때 틀린 거죠. 섭식중추의 작용이 아니라 이렇게 떠올릴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요? 전두 연합 영역 때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2번이 틀린 걸로 보이고요. 3, 4, 5번 확인합시다. 3번 B는 영양분의 섭취와는 무관하게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생각했겠군. 아까 얘기했던 거죠. 배가 부르기는 한데 라고 했으니까 보기의 내용 보니까 맞아요. 그 다음 4번 B는 전두연합 영역의 작용으로 건강을 위해 입맛에 맞지 않는 녹차를 마셨겠군 이라고 얘기했는데 아까 전두연합 영역의 역할 가운데 이런 게 있었죠. 먹는 행동을 이성적으로 조절하는 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런 거요. 맛이 없어도 건강을 위해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과 같이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까 이런 얘기했죠. 건강을 위해 녹차나 마셔야겠어. 왜? 입맛에는 안 맞지만 건강을 위해서. 그러면 이 얘기도 맞는 얘기인 걸로 볼 수 있겠죠. 5번 A와 B는 디저트를 둘러보기 전까지 섭식중추의 작용이 점점 억제되었겠군. 섭식중추의 작용이 점점 억제되었을 겁니다. 왜? 음식을 먹은 뒤였기 때문에요. 이해갔나요?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0번에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일단 이 수업에서는 여기까지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지문에 대한 이해와 문제를 푸는데 요령도 같이 확인하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